이봉의 독서 여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서 여행의 이봉입니다. 책은 미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읽는 한 권의 책이 미래를 결정하고, 책은 지식을 낳고 지식은 꿈을 키웁니다. 독서는 생각을 기르고 안목을 넓히는 지혜의 원천입니다. 과거와 소통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책 한 권의 무게는 가볍지만 그 안에 든 지혜의 가치는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독서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바라보는 기본 입장은 즐거움입니다. 깊고 넓게 이해한 다음 떠나는 여행이 즐겁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이봉의 독서여행. 오늘은 김영석조 남아있는 시간을 위하여라는 책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 남궁옥분의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때론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룬 적도 있었지. 기울어가는 둥근 달을 보며 가는 가슴 난 몰래 달래
모든 사람에게는 자기 인생의 길이 있기 때문에 공통점은 있으나 동일성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50대 중반까지는 주어진 일 때문에 세월이나 시간에 대해 자기 반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젊음에 관해서도 늙어간다는 생각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50대 중반을 넘기면서부터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건강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앞으로 얼마나 더 지금과 같이 일할 수 있을까를 예측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인생관과 가치관을 갖고 사회생활을 보람있게 개척할 수 있을까도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60세가 되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봉직해오던 대학 생활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학교 생활까지 합치면 50여 년 동안 몸담고 살았던 학원 생활을 끝내게 된 것입니다. 나는 90까지 생존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길게 잡아 85세까지 산다면 앞으로 20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주어진 2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라고 물었습니다. 주어진 일터에서는 내가 원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그것 같은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이제부터는 나도 늙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상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어진 일터에서 맡겨진 직책을 맡았으나 앞으로는 내가 사회를 위해 일을 만들어가는 새 출발을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대학을 은퇴한 것이 아니라 대학을 졸업했다고 생각한다면 졸업생은 사회로 나가 새 출발을 해야 합니다. 학교 교육이 사회 교육으로 바뀐 것입니다. 내가 원했던 대로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나이가 되니까 오라는 곳은 별로 없으나 할 일은 많은 곳이 우리 사회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90을 맞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90과게는 평탄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점차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후배들과 제자들까지도 먼저 보내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노래 한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박남정의 사랑의 불시착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어떻게 하지라고 물어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은 세월이 아니고 시간이라는 긴박감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20년 동안 거닐던 산책을 멈추고 서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따라 서산에 걸린 태양빛이 장엄했습니다. 그 남겨주는 황금빛이 여의도 일대까지 장식해 주는 듯 싶었습니다. 해는 곧 산 뒤로 자취를 감추고 세상은 어둠으로 잠겨들 것입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해가 지는데 몇 분이나 걸릴까? 내 나이도 저 태양과 같이 순간에 이르게 있는데 몇 해나 남아있을까? 몇 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주어져 있을까? 그 시간 동안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그때까지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했다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이제 곧 다가올 내 삶의 마지막 시간을 무엇을 할까? 그러나 세상사는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고 만났던 사람들은 헤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도 나를 위한 시간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와 힘드시요라고 물을 때 나는 예,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행복합니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서울 패밀리의 이제는을 들으면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날 그리워하는 것은 아쉬움이야. 바람 속을 걸어가는 너의 모습처럼 나는 이제 모든 것을 잊어 미안하네. 그렇게 죽던 그날이 그렇게 사랑한 날이 이젠 사라져가고 슬픔만 남아버렸네. 이렇게 그리운 나를 이렇게 못있는 나를 이제는 잊어버렸나. 이제는 지워버려. 바람 속에 피어나는 한송 이것처럼 이 땅은 신화에 사랑아 생각나게 하네. 그렇게 죽던 그날이 그렇게 사랑한 날이 이젠 사라져가고 슬픔만 남아버렸네. 이렇게 그리운 나를 이렇게 못있는 나를 이제는 잊어버렸나. 이제는 지워버려. 모든 얘기들 이제 잊어야 하네. 그 슬픈 얼굴과 그 사람 이래 떠나갈 뒤에 그렇게 죽던 그날이 그렇게 사랑한 날이 이젠 사라져가고 슬픔만 남아버렸네. 이렇게 그리운 나를 이렇게 못있는 나를 이제는 잊어버렸나. 이제는 지워버렸나. 그렇게 죽던 그날이 그렇게 사랑한 날이
이젠 사라져가고 슬픔만 남아버렸네. 이렇게 그리운 나를, 이렇게 먹는 나를 이제는 잊어봐라. 이젠 지워버려 나. 아침에 산길을 거닐다가 문득 친구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10여 년 전 이곳으로 이사온 동기의 하나는 집 뒤에 있는 높지 않은 산 때문입니다. 우리 집에서 조금만 걸으면 언덕이라고 보기에는 좀 높고 산 이름은 붙어있지 않은 낮은 야산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무와 숲길은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뜰 무렵을 전후에서는 산을 다녀오고 책을 읽거나 원고를 쓰다가 머리가 무거워지면 숲속을 산책하는 습관이 굳어졌습니다. 강연 내용도 구상해보고 원고의 주제를 다듬어보는 시간도 됩니다. 처음 이사를 왔을 때에는 산에 3분의 1쯤 걸었습니다. 잡초가 우거졌고 나무가 빽빽하기 때문에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조금씩 용기가 생겼다고나 할까요? 높은 꼭대기까지 오르기도 하고 서쪽과 북쪽 동네가 보이는 산기슭까지 산책로를 확대시켜 갔습니다. 이사 온 지 5, 6년이 지난 후에는 길이 생기고 공원으로 만든다는 공사가 시작되더니 지금은 산책길도 많아지고 출퇴근하거나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쪽 동네에는 야간 조명까지 설치해 작은 공원으로 변했습니다. 다니기에는 편해졌지만 나와 같은 산책꾼에게는 많은 것을 빼앗긴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요사이는 아침 산책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즐기는 고장으로 바뀌었는데 불만스러울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오히려 축하해야 할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인간은 독한 동물이라는 생각이 떠오르곤 합니다. 나와 우리가 산을 즐기는 동안에 산은 점점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꿩을 비롯한 큰 날짐승들은 자초를 감추고 때때로 눈에 띄던 다람쥐와 작은 들짐승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키보다도 높이 자라던 잡초들은 언젠지 모르게 사라지고 발 옆에까지 날아들던 산 비둘기들의 모습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늘면 자연은 병드는구나 하는 우려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자연을 즐기는 만큼 자연에 감사하며 숲길과 나무들은 모두가 나를 반기며 따뜻하게 감싸준다고 느낍니다. 크지는 않아도 자연의 품에 안기는 시간은 가난해도 따뜻한 어머니의 품에 안기는 것 같은 포근함이 있습니다. 소방차의 그녀에게 전해주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너에게 전해줘 내가 후회한다고 그녀에게 전해줘 기다리고 있다고 우린 손목을 잡은 일도 없고 약속한 일도 없지만 난 알아 그게 사랑인 것을 그대 멀리 떠나려고 할 적에 찾지 못한 내가 바보야 그녀에게 전해줘 내가
전해주오 내가 사랑한다고 그녀에게 전해주오 잊지 말아 달라고 우린 서로가 헤어지기 싫어 울어본 일은 없지만 난 알아 이게 슬픔인 것을 그대 눈에 눈물 고여 흐르면 내가 가서 달래주리라 그녀에게 전해주오 내가 여기 있다고 난 알아 이게 슬픔인 것을 그대 눈에 눈물 고여 흐르면 내가 가서 달래주리라 그녀에게 전해주오 내가 여기 있다고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입니다. 정신적인 존재의 특징은 사귐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가족, 이웃, 친구들이 사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나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내가 나에게 묻고 내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애가 소꿉장난한 것 같은 일이지만 위대한 철학자들도 다 그와 같은 자신과의 대화를 해왔습니다. 플라톤의 대화편들이 그렇게 생긴 것이며 지금도 많은 사상가는 자신과 대화를 거듭하는 동안에 정신적인 발전과 향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귐의 한 방도인 대화, 이것이 정신적인 존재의 특징인 동시에 인격의 본바탕을 만드는 조건입니다. 이러한 사귐과 대화가 끊어졌을 때 느끼는 마음 상태를 우리는 고독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고독은 홀로 있는 마음 상태입니다. 이때 강조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또는 정신이 홀로 있는 상태가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혼자 있다고 해서 그대로 고독인 것은 아닙니다. 자신과 대화가 가능한 때는 고독을 느끼지 않는 법입니다. 사색하든가 음악을 듣든가 그림을 보는 때 이런 때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어떤 사상, 예술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누는 때이므로 고독을 느끼지 않습니다. 물론 그 대화가 끊어지면 고독을 느끼게 되지만 정신생활이 빈약한 사람들은 혼자만 있게 되면 곧 고독을 느낍니다.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신생활이 풍부한 사람은 언제든지 고독을 느끼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설아의 환희입니다. 가슴에 머물러 끝없이 속삭이고 있어요. 그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이제 나의 슬픔이 되어 주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요. 이제 나의 기쁨이 되어 주어 이제 나의 슬픔이 되어 주어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하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곳 이제 그대 기쁨을 말해 주어 이제 그대 슬픔을 말해 주어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이제 나의 기쁨이 되어 주어 이제 나의 슬픔이 되어 주어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하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곳 이제 그대 기쁨을 말해 주어 이제 그대 슬픔을 말해 주어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할 때 행복할 수 있어요. 이제 나의 기쁨이 되어 주어 이제 나의 슬픔이 되어 주어 우리 서로 아픔을 같이 하며 다시 태어날 수 젊었을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만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적 판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용기가 없는 젊은이는 큰 뜻을 펴지 못합니다. 장년기가 되면 일에 대한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알아야 하며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가리는 가치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 뜻을 어기게 되면 실패와 불행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노년기가 되면 삶의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오랜 연륜과 경험에서 얻은 지혜가 없다면 과거의 긴 세월을 잘못 살았다는 결과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며 역사는 발전하기 때문에 과거에서 얻은 지식과 교훈만으로 가족과 후배들에게 도움을 줄 정도의 지혜를 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늙은 뒤에도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인생의 의미는 계속 탐구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텔레비전 뉴스도 들어야 하며 필요하면 신문의 논설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청장년기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독서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시사성 있는 정보는 쉽게 얻을 수 있으나 오히려 이전에 읽지 못했던 고전에도 손을 대고 정신적인 지도자의 사상에도 접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행복스러운 성장도 되며 바쁘게 뛰고 있는 후배들에게는 이를 통해 인생의 조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나훈아의 고향역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여 이쁜이 코뿐이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달려라 고향 열차 설레는 가슴 안고 눈 감아도 떠오르는 그리운 나의 고향여
코스모스 반겨주는 정든 고향여 다정히 손잡고 고갯마루 넘어서 갈 때 흰머리 날리면서 달려온 어머님을 얼싸안고 바라보았네. 멀어진 나의 고향여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의 지혜는 자연히 가족들과 후배들의 마음 양식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지혜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의 교훈을 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교육자도 아니며 교육학자도 못 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교육을 책임져야 하며 손주들의 성장도 교육적으로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우리보다도 손주들에게 교육적이어서 걱정이 없다든지 얘들아 그런 문제는 아빠 엄마보다는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지라고 말할 정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가요? 그런 지혜를 갖춘 조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노인들이 교육을 알아야 하며 교육적인 현실과 이론에도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런 것이 다름 아닌 지혜입니다. 노인들은 다수는 있으나 모두가 가족의 어른입니다. 슬하의 가족들이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청하지 않고 집안 어른들에게 의견을 듣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집안 어른으로서의 보람과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노인들은 젊은 세대들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예의범절을 모르고 어른을 공경할 줄 모른다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노인들에게 이렇게 대하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것이 젊은이를 선도하는 바른 길입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이라면 오늘의 나는 미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사는 것도 새로운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느냐가 미래의 나를 조금씩 디자인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래를 맞이하고 만들어갈 것인가? 이는 오늘 내가 준비하고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옥은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못하고 사람은 책을 읽지 않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책이라고 하면 대개 고전을 들먹이고 고전은 이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온갖 비평을 이겨내고 살아남아서 널리 애독되는 시대를 초월한 걸작을 말합니다. 정보와 지식이 부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정보와 지식은 경쟁력의 핵심이자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독서는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즉, 독서가 생존을 위한 개인과 기업,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이봉의 독서여행, 오늘은 서른도의 보랏빛 엽서를 끝으로 들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유지훈, 진행의 이봉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보랏빛 엽서에
남기는 당신의 눈물인가 이별의 마음인가 한숨 속에 묻힌 사연 지워보려 해도 떠나버린 당신 마음 붙잡을 수 없네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스며간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온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눈물로 스며간 얼룩진 일기장에 다시 못 온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 다시 못 올 그대 모습 기다리는 사연